주거용 오피스텔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 투자를 기억하라.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부분 어떻게 완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 가지 부분은 완화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 중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 개념이죠. 주택 개념을 추가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 주택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신 분들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가 됐고요. 오피스텔, 업무, 주거 구분 없이 주택이다. 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택으로 구분이 됐을 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용도냐 아니면 업무용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로 2023년도 세법 개정안 중 주택 개념을 추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오피는 이제 무조건 주택일까요? 주택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하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게 아파트고 어떤 게 오피스텔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구분이 안 되죠. 그만큼 요즘의 오피스텔도 정말 주거용으로 나왔을 때는 아파트와 흡사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아파트일까요?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파트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아파트는 당연히 주거용이죠.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의 경우는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양도했을 때 1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은 당연히 상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수에는 미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업무용으로 세금 계산서라든가 부가세를 납부를 하면서 업무 용도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현재 세법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가 적용이 된다. 요게 지금 현재 세법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꼭 명심하시고 기준을 잡아놓고 오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된 주택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현재 주택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게 추가가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을 회피해서 납부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관리 방안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 개념의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별표시 있죠? 이 별표시가 추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추가가 됐느냐? 바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출입문, 그 다음에 취사 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으로 취급된다.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상가, 업무용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사시설, 그 다음에 욕실, 출입문 다 만들죠. 그래서 주거 용도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고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래서 요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시설 구조에 대한 정의가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보시면 이 개정안은 바로 24년도 1월 1일부터 양도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말고도 다른 주택들도 있겠죠. 바로 고시원이죠. 고시원의 경우는 자기 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취사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의 경우는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시원을 불법 개조해가지고 취사시설,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독립된 세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나는 고시원이니까 나는 상가로 적용받을래, 세금 회피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이기 때문에 잠깐 거주했다 나가시는 분들이죠. 돈을 주고 잠깐 거주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숙박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전세를 놓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생이죠. 근생의 경우도 이것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을 해서 불공정 혜택을 받는 모든 임대를 잡아내기 위해서 주택 개념을 추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업무용 으로 투자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업무용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나는 큰일 났다.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OP 투자, 전세권 설정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권 설정이란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또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여 부동산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전세 사기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지금은 살짝 수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권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의 경우 이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임차인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내용에서 자세하게 밝히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떻게 유리한지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 중에 주택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요 근래 이슈가 됐던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굉장히 이슈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것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 오늘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권역 중에서도 개발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고 저희 채널 명처럼 정말 돈이 될 수가 있는 지역 투자 상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